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증거 뒷담화 4월 1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어제도 재판을 받았죠.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이 재판은 이재명의 모든 것이 걸려있죠.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은 뭐 국회의원도 날아가고 대표직도 날아가고 다음 대선에 출마도 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지금 핵심은 어제도 계속 재판에서 나왔지만 이재명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야기입니다. 자, 왜 몰랐다고 해야 됐을까? 그 부분은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 김문기를 알았다고 하면은 김문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실무적으로 다 총괄하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대장동 초기 단계에 설계하는데 민간업자들에게 엄청난 돈을 몰아주는 그 구조에 이재명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수시로 이 김문기 씨와 개발처장과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면은 이재명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본인은 이 설계 구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개발 이익을 환수를 했다. 민간업자들에게 돈을 그 일확천금을 배당하도록 한 것은 뭐 나중에 뭐 그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그런 외적인 요인이지 본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 그런 구상을 하지 않았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초기에 이것을 설계를 한 김문기 씨와 수시로 이렇게 소통을 하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책임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대가로 뭐 428억 원 뭐 저수지 그 약정을 받았다. 돈을 약정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핵심 측근 정진상 김용에게 이 선거자금 뇌물이 넘어갔다. 자, 이런 것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성남시장 시절에는 김문기는 몰랐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제 재판도 그렇고 지금 어제가 세 번째 재판인데 재판 때마다 나오는 핵심 그 공방은 이재명 쪽과 검찰 사이의 핵심 공방은 2015년 1월에 있었던 호주 뉴질랜드 여행입니다. 자, 이 호주 뉴질랜드 여행에서 9박 11일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과연 지금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이재명이 이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부분도 물론이고 이 대장동과 관련한 그런 연관성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재명이 2015년에 호주로 날아간 까닭은 무엇일까? 2015년 1월에 9박 11일 일정, 인원도 11명. 자, 이것이 트램 시찰 목적일까? 호주에 골프 관광을 간 것일까? 휴식 겸해서. 또 하나, 호주에 대장동 구상 때문에 간 것 아닐까?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명목적으로는 트램 시찰입니다. 트램은 일종의 노면 전차죠. 도로에 레일을 깔아서 전차를 다니게 하는 그건데 이것은 트램 시찰로 갔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때 2015년 당시에 경기도 성남 지역의 지역 신문들도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홍보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그때 뭐 관광을 간다거나 휴식을 간다거나 그렇게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서 골프 치고.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고 나서 지분류에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서 재정 파탄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회복한 지, 이 모라토리엄에서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뭐 시장이 골프 치러 가고 이렇게 못할 때죠. 그래서 대외적인 이유가 트램 시찰입니다. 이 성남시 판교에 트램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선진국 그 교통체제를 한번 시찰을 하겠다. 그래서 호주와 뉴질랜드로 간 겁니다. 명목상으로. 이재명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이 꾸려져서 다녀왔는데, 자, 명단, 다녀온 명단, 모두 11명입니다. 시장 이재명, 그리고 교통도로국장, 교통기획과장, 뭐, 여기는 뭐 교통 관련이니까 같죠. 홍보관실에 2명, 공보관실도 2명, 뭐,
그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기업지원과, 교통기획과 이렇게 주무관들이 갔는데 여기에 플러스 2명이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그리고 개발처장 김문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은 트램 시찰은 그 대외적으로 내세운 이유고 실제로는 휴식입니다. 휴식을 겸한 골프 관광. 실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라토리움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골프 칠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였죠. 자, 그런데 당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가기로 한 사람은 유동규와 개발 1처장 김문기가 아닌 개발 2처장 이모 씨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뀌었죠. 뭐 유동규가 계속 검찰에서 또 법원에서 진술한 내용이고 언론에서도 취재를 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모 개발 2처장이 김문기 개발 1처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바뀐 이유를 유동규 씨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진상이 그때 그 성남시 뭐 정책 비서관으로 핵심 측근이었죠, 이재명의. 정진상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유동규에게 명칭은 트램 관련 출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쉬러 가시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쉬러 가시는 것이다. 가서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골프화도 다 준비해 갔다고 그러죠. 잘 챙겨 들으라.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 더 붙입니다. 친하고 편한 사람,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동규가 원래는 개발 2처장, 개발 2처장이 원래 트램 담당입니다. 트램 담당이고 이 김문기 씨는 택지 개발 담당이죠. 자, 그런데 원래 이모 개발 2처장이 트램 담당이 가기로 했는데 친하고 편한 사람, 확실하게 믿을 만한 사람을 데려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유동규 씨 이야기입니다. 교체를 했다. 김문기로. 왜 그러냐면은 유동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낯가림이 좀 있다. 낯가림이 심하다. 그래서 원래 가기로 했던 그 트램 담당 이모 개발 2처장은 이재명 시장과 어떤 접촉을 별로 한 적이 없다. 접점이 없다. 그래서 불편할 것 같았다. 이재명이 불편할 것 같았다. 뭐 쉬고 하는데 같이 골프도 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호사 때부터 이재명 변호사 때부터 알고 있었던 설명회 같은 데서 여러 차례 만났던 김문기를 함께 가자고 해서 데려간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 말만 가지고 하면은 이재명이 김문기를 잘 알고 있었고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같이 갔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이재명이 김문기를 몰랐다 하는 건 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조금 좀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출장에 들어간 것도 사실은 조금 미심쩍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유동규 씨가 계속 진술한 이야기입니다. 유동규 씨가 진술한 이야기. 그런데 다른 이제 언론의 분석이나 저도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들은 것을 보면은 김문기, 그러니까는 개발 2처장 이모 씨 대신 고 김문기 씨가 들어간 것도 물론 그 유동규는 이재명이 스스럼 없이 대할 수 있으니까는 데려갔다고 하지만은, 자, 트램 담당이 아니고 택지 개발 담당이 갔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리고 성남도시경찰 본부장도 트램 담당은 원래 유한기입니다. 이 유한기 씨도 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인물이죠. 개발본부장.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트램 담당이고 그 밑에 이 개발 2처장, 이모 처장이 트램 담당인데 이 트램 담당 두 사람이 빠지고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출장을 갑니다. 그리고 김문기 2처장이 1처장이 출장을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어쨌든 트램 담당은 다 빠지고 유동규 씨도 이 택지 개발,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영입이 됐죠. 그리고 이 김문기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영입이 됐는데 대장동 개발을 주도하는 팀이 들어간 거죠. 물론 유한기 개발본부장도 관련은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은 유동규고
그다음에 이 실무적으로 간장을 하는 사람은 김문기인데 유동규 김문기가 들어간 겁니다. 이 명목은 이 트램 시찰, 실제로는 휴식, 관광 여기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간 거죠. 자, 이재명이 이 해외 출장을 그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16번을 갔고 2015년에도 4번을 갔다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두 사람이 동행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유동규가 한 말인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처음 갔기 때문에 김문기를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 시점에 갔을까? 자, 대장동과 연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추론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람 둘을 처음으로 호주, 뉴질랜드에 동행을 했을까? 일단 트램 시찰용은 아니죠. 두 사람 다 해당 업무가 아닙니다. 원래 해당 업무는 유한기, 이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재명이 쉬는데 편하게 보필러를 하라고 갔다. 유동규, 김문기 그 전에부터 하니까 일단은 그렇죠. 일단은 그런데 편하게 쉬면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추론이 지금부터 가능해집니다. 바로 쉬면서 관광하면서 낚시하고 골프 치고 이 두 사람과 도계공에서 온 유동규, 김문기와 이렇게 하면서 대장동 사업 구상을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눈 건 아닌가. 그 추론이 충분히 가능해지죠. 인적 구성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동규는 호주 뉴질랜드 출장 직전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는 것을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안이 나오기 직전에 출장을 갔는데 설계안이 나오기 직전에 출장을 갔는데 17일 만에 출장에서 귀국한 지 17일 만인 2015년 2월에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가 결재가 됩니다. 이재명이 특수목적법인,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겠다는 검토 보고서,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보고한 것을 결재를 하죠. 귀국한 직후에. 그리고 이 특수목적법인 설립 계획은 유동규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유동규가 호주, 뉴질랜드를 가기 전에 발주를 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작성이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귀국 직후에 아주 빠르게 대장동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바로 2월 2일에 SPC 설립 승인 검토 보고서가 결재가 되고 2월 6일에 대장동 사업 민간업자들의 자산관리사죠. 화천대유. 그렇게 많이 알려진 화천대유가 그 직후에 설립이 됩니다. 착착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월 13일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유동규와 김문기가 갔던 그쪽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절차를 거쳐서 이때 화천대유에 각상도 전 의원 아들이 입사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7월 27일에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이 설립이 됐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2015년에 이재명이 호주, 뉴질랜드로 갔을까? 일단 대외적으로는 트램 시찰, 실제로는 휴식, 골프 관광, 그리고 플러스 알파, 대장동 구상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죠. 자, 그것을 어제 유동규 이재명의 이재명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그 부분을 진술을 했습니다. 중요한 증언을 한 거죠. 어제 공판에서 검찰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 유동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문기 전 처장이 2015년 1월에 호주 출장에서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도. 그전에는 유동규 씨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리모델링 이야기도 했다. 이 정도로 했는데 어제 법정에서는 대장동 관련 사업도 이야기를 나눴다. 김문기와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 먼저 증인 신문을 했죠. 증인에게 물었습니다. 검찰이.
당시에 호주 뉴질랜드 갔을 때 김문기 전 처장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서 대화를 나눴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에서 9박 11일 동안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봐서 대장동 그때 막 시작을 하고 할 때니까 물어봐서 김문기 전 처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유동규 씨도 참 말을 돌려가면서 하죠. 아마 김문기와 이재명이 대장동 관련 말을 서로 나눴을 것이다 이 이야기인데, 자 본인이 대장동을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하던 중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일단 본인은 빠지는 거죠. 본인은 빠지고 뭐 실제로 본인과 얘기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유동규 씨는 나는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재명 시장과 김문기 처장이 대장동 관련 사업을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물어보니까는 김문기가 이런저런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동규 김문기 전 처장이 혹시나 이재명 대표가 물어볼까봐, 이재명 시장이죠. 그때 이재명 시장이 물어볼까봐서 대장동 자료를 준비해 갔다. 이거는 그대로 정언을 합니다. 대장동 자료를 준비해 갔다. 그거는 본인이 아는 거죠. 같이 대장동 사업을 하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재명이 호주 뉴질랜드로 2015년 1월에 날아간 목적은 최종 목적은 대장동 구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뭐 식사를 하면서 골프를 치면서 낚시를 하면서 골프 칠 때 보통 사업 이야기 많이 하죠. 사업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가까이 뭐 다른 듣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목적이 대장동 구상이 아니었겠느냐. 최종 목적은.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귀국 후에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호주 뉴질랜드에서 귀국한 이후에 김문기 처장이 이 대장동 사업을 주도를 하면서 7차례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 이청보고라는 그 말이 있었죠. 성남시장실이 성남시청에 2층에 있는데 2층에 가서 보고를 하는 것은 대면보고, 혼자서 직접 보고하는 것은 2층 보고 했는데 김문기 처장이 7차례 2층 보고를 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죠. 왜 김문기 처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공개된 뉴스에 의하면은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이 본인은 정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본인에게 너무 이 일종의 버림을 받았다. 토사구팽을 당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변호인도 붙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어주지도 않았고, 또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그것을 다시 삭제하면 안 된다. 그거를 삭제했기 때문에 민간 업자에게 대규모 돈이 돌아간 거죠. 그 삭제하면 안 된다. 3번이나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점에 김문기 씨는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데, 대장동 사업자,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 나목, 정민용,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사업자로 선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뭐냐면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1차, 2차 다 심사위원회였습니다. 3명인데 심사위원이. 1차 심사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나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본부장, 또 한 명의 본부장이 있죠. 유한기 본부장, 그리고 1차 심사위원 유한기 본부장, 그리고 김문기 씨, 또 정민용 변호사, 이렇게 3사람이 1차 심사위원이었고, 2차 심사위원에서는 유한기 본부장은 빠지고 김문기 씨, 그리고 정민용 씨, 그리고 또 한 명이 2차 심사를 해서 결국은 하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이 되죠. 그 과정에서 김문기 처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반대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왜 그때 김문기 씨는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잡아떼야 되는지, 그 이유가 좀 나오는 것이죠. 그 하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처음에 대장동 밑거름을 짰고,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이 유동규 씨의 정언대로 하면은 이 대장동 이야기도 서로 나눴고, 그러면은 이재명은 나는 대장동 이 전체적인 시장으로서 뭐 결제를 하고 이런 건 했지만 민간업자에게 돈을 몰아주는 그런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김문기 씨와 그때 잘 알았고 호주에 가서 대장동 이야기도 했다고 하면은 이재명 책임론이 확 불거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김문기 씨를 몰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핵심이 이 호주 뉴질랜드 방문인데, 트램 시찰, 명분, 골프 관광 실질적인 그 목적인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어쩌면은 대장동 구상이 플러스 알파라기보다 대장동 구상을 위해서 이 트램 시찰, 또 휴식, 골프 관광도 다 기획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